Altus English 2022학년도 수능특강 영어 연계율 50% 하락으로 인한 영향, 그에 따른 등급별 공부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표지들 중에 한 가지가 곧 출시될 수능특강의 표지로 선택될 건데요. 표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올해 2021년, 그러니까 내년 수능, 2022학년도 수능의 EBS 연계 교재 목록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EBS 웹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영어는 여기 이 수능특강 영어, 그 다음에 수능특강 영어 듣기, 그 다음에 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 이게 1월 중에 아마 출시될 예정일 겁니다. 아마 15일에서 30일 사이에 영어는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 지금 이거는 여름에 summertime, 여름에 1학기가 끝나고 이제 여름 방학 때쯤 출시, 방학 전에 출시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재학생의 경우에는 여름 방학 때부터 빠르게 해도 여름 방학 때 공부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네 권이 EBS 연계 교재입니다. 연계 교재인데 올해의 가장 중요한 작년과 연계 교재의 목록은 똑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작년에 출시일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연계율이 70%에서 50%로 바뀐다는 점, 그거에 따른 영향을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라는 점에 있어서는 2021학년도에도 절대평가, 그 다음에 올해 보는 2022학년도에도 절대평가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EBS 연계가 70%에서 50%로 줄어들음에 따라서 EBS 연계에서의 가장 핵심 직접 연계, EBS 연계는 간접 연계와 직접 연계로 나뉘는데, 간접 연계는 소재만 유사한 것, 그러니까 사실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별 의미는 없고, 연계의 핵심은 직접 연계. 여기 킬러 문항, 어법, 어휘, 빈칸에서는 두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무관, 순서, 삽입, 이 7문항의 직접 연계가 EBS 연계 교재를 공부하던 이유였습니다. 예전에 EBS 연계율이 70%였을 때는요. 70%였을 때 직접 연계 문항이 7문항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EBS 연계 교재를 여러 번 공부했던 거고, 재학생 경우에는 내신에서도 EBS 연계 교재를 가지고 1학기 1차 지필고사, 2차 지필고사까지 출제를 했던 겁니다. 여기에 있는 직접 연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EBS 교재에 있는 지문이 그대로 똑같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요? 수능에서 똑같은 지문이 변형이 되지 않고, 물론 변형된 문제로 하죠. 어법 문제가 어휘 문제로, 어휘 문제가 예를 들어서 빈칸 문제로, 그 다음에 순서 문제가 예를 들어서 빈칸 문제로 이렇게 바뀌어서 출제되지만 지문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내신에서 영어 공부했던 것처럼 학교의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문제만 예를 들어서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지금 보시는 표가 2021학년도 수능 EBS 직접 연계에 해당하는 표입니다. 29번의 어법 문제, 30번의 어휘 문제, 31번, 2번의 빈칸 추론 문제, 35번 흐름 무관, 6번, 8번 순서, 삽입 문제가 EBS 연계 교재에서 출제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 저희 알투스에서 7문항 중에서 4문항을 작년에 적중했는데요. 4문항 적중한 지문에 32번 같은 경우에 수능 완성 작년 연계 교재는 어떤 지문이 나왔는데 수능에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게 작년에 수능
수능 완성 교재입니다. EBS 연계 교재였죠. 거기에 실전 모의고사 어쨌든 40번에 있는 내용인데 choosing similar friends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기 one's species, members of one's species 이렇게 끝내죠. 근데 이게 작년에 이제 최근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 수능에서 32번 그쵸 요약 문제에서 40번 문제를 32번 문제로 변형해서 냈지만 이 지문은 똑같은 지문을 사용합니다. 이 똑같은 지문을 사용할 때 직접 연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똑같이 여기서 5개를 고르는데 그 중에서 한 개만 예를 들어서 한 개만 바꿔서 낸다. 그러면은 그게 한 개만 바꿔서 다른 거를 출제낼 때 어법으로 한 직접 연계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느 부분이냐? 여기 빈칸에 however 여기니까 이쪽에서 however 한 다음에 여기 places a limit on this strategy. places a limit on this strategy. 여기가 바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배 또는 N수생 하시는 분들이 수능 영어에서 연계를 문제를 공부한다는 얘기는 결국엔 직접 연계 7문항을 공부하기 위해서 EBS를 열심히 파고들었던 겁니다. 참고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마지막에 그 백지문 EBS 연계 교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지문수가 많은데 백지문을 선정해서 그 중에서 4개를 맞췄으니까 상당히 지문 적중률이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BS 지문 적중률이 높은 저희 원에서 그 50%로 EBS 연계율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공부하는 법을 알아보기 전에 70에서 50%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직접 문항 17개 문항이 올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그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중 하나가 직접 문제가 7문항이 나오는데 올해는 0문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계는 간접 연계로 리스닝 부분에서 연계돼서 나올 경우에 이 7문항 아까 그런 문항을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작년에 1등급이 13%, 2등급이 16%, 3등급이 40%에서 정확하게는 49% 거의 1등, 3등급 이상이 50%였던 비율이 직접 연계가 줄어들거나 축소되거나 혹은 제외되면 0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0문제가 나오면 1등급 비율은 7%, 2등급 비율은 16, 22, 2020학년도 작년도 말고 재작년에 수능 정도의 난이도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최근 봤던 2021학년도 수능보다는 2020학년도 수능이 EBS 연계율이 축소됨으로써 직접 연계 문항이 어쨌든 축소 내지 배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승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등급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등급별로 정확한 공부법을 가지고 수능 영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 페이지에서 다음번 여기 1, 2등급이냐 목표하시는 등급이 아니면 3등급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까 대략 45%에서 아주 보수적으로 잡으면 40에서 40% 정도 40% 정도를 그쵸 40% 안에 든다 그러면 3등급을 사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 목표하는 등급별로 공부법이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으니까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같은 점은 듣기 만점이죠. 듣기 만점 1번에서 17번까지 몇 점인가요? 37점인가요? 여기를 반드시 등급이 3등급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만점을 받고 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3등급 목표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3등급 이하
학생분들께서는 수능 특강 특기 여기를 반드시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간접 연계의 50%의 대부분, 물론 수능 특기는 나중에 여름에 출시되는 수능 완성에 있는 듣기에서도 간접 연계로 출시되니까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있는 듣기 부분을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듣기에 만점을 받아야 한다. 이게 기본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수능 특강 EBS 특강 영어 또는 독해 연습, 영어 독이라고 할까요? 독해 연습이니까요. 이 두 거는 학교별로 내신에 들어가니까요. 내신에서 영독이 독해 연습이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요. 2학기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만 가지고 하는 학교도 있으니까 그거는 학교의 내신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내신 대비 교재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 2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어쨌든 수능 완성 여름 이후에 출시되는 수능 완성 교재는 반드시 풀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게 직접 연계로 출시되던 안 하던 EBS 연계 교재는 가성비가 일단 아주 좋은 교재고요. 그 다음에 퀄리티에 있어서 여타 시중에 있는 교재를 압도하는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비와 퀄리티를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EBS 교재를 연계 교재로서가 아니라 좋은 수능 대비 교재로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능 공부는 1, 2등급은 3개년 기출분석을 해주십시오. 기출분석. 3개년 기출분석. 기출분석이 예년보다 이제 중요성이 아주 강조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뭐 하기 때문에요? EBS 연계율이 50%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EBS 연계 교재를 달달달달 암기할 필요는 당연히 절대 없고 그거에 대해서 내신 대비하듯이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신 대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문 독해를 하는 연습을 처음부터 하셔야 돼요. 지문 독해하는 방법은 기출 분석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순서 삽입 빈칸 킬러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 시간 최대 효율의 공부법으로 1, 2등급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3등급은 첫 번째가 단어, 두 번째도 단어, 세 번째도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기출 분석을 어려운 거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18번에서 28번, 자 11문제죠. 물론 이 11문제 중에서 21에서 24번 주제, 그 다음에 제목, 여기에는 까다로운 문장이 한두 문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1문제, 그 다음에 듣기 17문제, 이 28문제를 했을 때 거의 60점 가까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70점에는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단어 이 듣기와 기본 문제 18번에서 28번까지를 맞추는데 정답률을 높이는데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단어고요. 그 다음에 3등급이 안 나오시는 학생들의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단어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솔루션이 단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등급을 목표로 하시는 학생들께서는 수능 특강 듣기를 반드시 하셔서 듣기 만점 획득하신 이후에 단어 해주셔야 됩니다. 대신 공부를 단어 할 때 지겨우니까 18번에서 28번 기출 분석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도 똑같이 지문 독해 하시면서 단어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 2등급에 딱 한 가지 당부해 드리고 싶은 것은 1, 2등급 하시려면 반드시 구문 독해, 지문 독해 뿐만 아니라 지문 독해에서 핵심 내용을 잘 파악한 다음에 그 한 문장, 단문을 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하는데요. 그 능력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구문 독해 실력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을 목표로 하신다면 구문 독해까지 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시는 연습을 1학기에 시간이 충분히 있을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2022학년도 수능특강 연계율 50% 축소로 인한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이 등급별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자세한 기출 분석 방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